계속해서 동전 던지기 게임을 프로그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자열 스트링과 시리얼 통신, 시리얼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클래스는 아니지만 오픈소스로 쓸 수 있는 스트링톡이라는 클래스를 이 프로젝트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스트링톡이라는 클래스는 문자열과 시리얼을 효과적으로 결합해서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오픈소스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톡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어서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한 다음에 인클루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톡은 input user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링톡이라는 클래스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요. 스트링톡은 클래스 이름이고 sinput은 변수의 이름이죠. 이걸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스트링톡은 클래스이고 sinput은 이 클래스, 스트링톡이란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스트링톡 클래스를 이용하게 되면 scanf라는 걸 호출할 수 있는데요. 이 scanf는 여러분이 C 언어에서 썼던 scanf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scanf는 왜 scanf인가요? f는 이제 포맷이라는 거죠. 그 포맷을 가지고 scan, 입력을 받는다 그래서 scanf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scanf는 이제 스트링톡을 이용해서 스캔하겠다는 뜻에서 scanf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받을 때 데이터 타입은 여러 가지 종류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스트링톡이라는 클래스를 입력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그럼 문자열로 입력을 받는데 사용자가 이제 화이트스페이스 같은 거, 그러니까 공백, 탭 이런 거를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이 있으면 문자열 앞과 뒤에서 이 화이트스페이스, 그러니까 공백이나 탭과 같은 의미 없는 문자를 이제 제거시키는 함수가 필요한데 그게 트램 함수입니다. 트림을 해주면 sinput에 있는 앞쪽과 뒤쪽에 공백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알파벳이나 숫자로 된 문자열만 살아남겠죠. 자, 그걸 이용해서 이제 문자열 비교를 하는데 문자열 비교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스트링톡이라는 클래스를 스트링으로 타입캐스팅을 합니다. 그럼 자바처럼 toString이라고 하면 스트링톡이라는 클래스가 스트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스트링을 이용해서 front라고 하면 1, back이라고 하면 0을 할당해서 자, 우리가 원하는 난수로 된 코인 값을 내가 찾아내게 됩니다.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코드 짰던 내용인데 여기까지 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리얼을 한번 통해서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시리얼을 쓰기 위해서는 시리얼 비긴을 꼭 해줘야 되겠죠. 여기 9600으로 보통 하는데 자, 우리가 코드를 잘 짜기 위해서는 상수에도 이름을 붙이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자, 이니코인 앞에다가 할당을 할게요. 그래서 숫자를 쓰기 위해서 여기다가 define으로 자, 시리얼의 break 이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9600으로 정의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코드가 너무 빨리 돌면 안 되니까 딜레이를 넣어줄 수 있는데 다행인 건 그 execute coin 게임을 따라가 보면 input user가 있죠. input user를 또 따라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scanf가 있는데 이 scanf는 사용자가 입력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딜레이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딜레이 없이 코드를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결과가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보기 위해서 input user에서 나온 값을 이 시리얼로 출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라인으로 출력하는데 mycoin을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시리얼은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한 클래스의 인스턴스인데요. 출력을 간편하게 객체지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프린트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자바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바처럼 시리얼에 있는 프린트 함수도 데이터 타입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함수를 알아서 호출을 해줍니다. 내가 선택하는, 프로그래머인 나 자신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객체인, 클래스인 시리얼이 알아서 선택을 해주기 때문에 객체 지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체 지향의 철학을 알고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래밍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한 후에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 결과를 한번 알아보고 컴파일이 완료되면 업로드해서 현재까지 결과가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입력을 줘야 되니까 프론트를 한번 줄까요? 자, 프론트로 전송을 한번 해보면 1이 나옵니다. 백으로 주면 0이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돌아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큰 무리 없이 가는 걸 볼 수가 있고, 얘는 이렇게 코멘트 처리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새로운 기능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코멘트 처리해서 일단 없애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getRand 함수가 있는데 getRand 함수도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자, 동일한 방식으로 getRand 함수를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프린트를 코인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업로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에서는 출력이 무작위로 나와야 됩니다. 무작위로. 그러니까 무작위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프론트라는 거는 입력을 해줘야 될 거니까 1, 또 프론트 1, 또 프론트 하면 1, 계속 1이 나오네요. 백, 자, getRand 함수가 되는지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프론트. 자, 업로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개의 비교 위해서 지금 코인하고 마이코인하고 코인을 둘 다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동전 던지기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두 가지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자, 프론트라고 하면 1, 백 이렇게 무작위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프론트, 백 1이 자주 나오네요. 자, 10, 10 중에 하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백 하면 맞춘 거고요. 이번엔 프론트 하면 맞춘 거고, 백 하면 이번엔 틀렸네요. 자, 좀 아까는 헷갈렸는데 돌아가는 기능을 보니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멘트 한 다음에 이제는 체크 코인을 해야 되겠죠. 이 두 코인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체크 코인은 아까는 강제로 이제 폴스로 했는데 마이 코인하고 N 코인이 서로 같으면 맞춘 거죠. 그래서 이때는 true고 틀리면 false. 뭐 어렵게 할 필요 없이 항등 비교를 해보면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B result로 가서 스코어에 이제 기록이 되겠죠. 스코어에 기록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result가 true라고 하면 맞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역 변수로 정의했던 스코어를 하나 증가시켜 주면 됩니다. 그럼 스코어가 증가하겠죠. 자, 스코어가 증가했으면 스코어만큼 만약에 리저트가 맞는 경우에 블링크 LED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저트가 맞다고 하면, 자, 내가 결과를 맞췄다고 하면 LED를 깜빡깜빡 해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스코어만큼 깜빡깜빡하게 해줍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블링크는 어떻게 하나요? 그 디지털 라이트 해서 지금 우리 몇 번을 쓰고 있나요? 13번을 쓰고 있죠. 그래서 LED 포트 13번에 하이를 준 다음에 다 쓰고 나면 이 포트를 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평상시에 LED가 켜져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 코인 초기화 할 때, 이니코인 할 때 이 값은 로로 일단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LED를 끈 상태가 되고 코인이 맞아서 이제 스코어에 덧셈을 하는 경우는 LED를 더 깜빡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깜빡일지를 봐야 되니까 자, 우리가 이 깜빡임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만큼 깜빡일지를 보면 딜레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얼마만큼 딜레이 할 건지를 정하겠습니다. 자, 여기 define에서 LED의 블링크를 위한 딜레이를 정하겠습니다. 빨리 해주는 게 좋겠죠. 100은 너무 적나요? 200 정도로 할까요? 그래서 딜레이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딜레이 한 다음에 다시 이 부분도 딜레이 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스코어만큼 딜레이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포문을 돌리는 게 좋겠죠. int i는 0에서 i가 자, 스코어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 스코어만큼 깜빡일 겁니다. 자, 그걸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까요? 이게 잘 됐는지 알기 위해서 시리얼에서 프린트 라인으로 리저트를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해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업로드에서 현재 게임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난 지금 프론트를 넣으면 프론트가 맞았네요. 또 프론트 하면 또 맞았네요. 다시 프론트 또 맞았고 다시 프론트 이번엔 틀렸네요. 백 또 백 이번엔 맞았네요. 자, 그럼 맞을 때마다 여기에 있는 LED가 이제 깜빡이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다 만족한 코딩이긴 한데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해서 아두이노가 출력해주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단순한 프린트밖에 없으니까 알아먹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시리얼 프린트 이용해 가지고 사용자한테 정보를 좀 많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좀 불만인 부분이
자, 여기 1, 0이란 표현을 쓰는데 프론트인 경우는 1, 백인 경우는 0.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1, 0이라는 숫자는 지금은 기억이 나지만 좀 지나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이걸 위해서 define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front back처럼 어떤 연속되는 상수값을 표현할 때는 define보다는 주로 enumeration이라고 하는 영어로 enumeration은 나열입니다. 그러니까 en enumeration 첫 내자에 해당하는 enum을 써서 이 define을 여러 개를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인의 타입이란 이름으로 enumeration을 한번 해 줄 텐데 예를 들어 맨 처음에는 코인인데 이제 백 이 경우는 0으로 배정을 하고요. 자, 코인 값인데 프론트라고 하면 1로 이렇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define 할 수도 있겠지만 enumeration을 하면 연속되는 상수값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클래스 정의하는 것처럼 클래스를 할 때는 여기 클래스로 쓰고 클래스 이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enumeration이라고 쓰고 enumeration의 name 이름을 적고 필요한 상수값을 적어 놓습니다. 보통 상수값은 여기서처럼 다 대문자로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 가지고 밑에 있는 데이터를 좀 더 읽기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input user가 리턴하는 값도 이제 int가 아니고 코인 타입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럼 리턴하기 위한 값도 이제 이렇게 코인 타입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초기화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론트라고 하면 여기 프론트를 집어넣고 백이라고 하면 백을 집어넣습니다. 사용자가 잘못 입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LG 해가지고 시리얼 프린트로 입력을 잘못 입력했다고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wrong input 하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어떤 값을 입력했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 프로젝트를 이제 종료를 하면 되는데요. 이런 정도로 사용자한테 정보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잘못 입력을 한 상태라고 하면 프로그램을 끝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타입을 하나 더 정해서 자, 코인 입력이 오긴 했는데 예를 들어 null 별 의미 없는 입력이 왔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2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만 이니무레이션이 편한 게 자, 여기 0을 적으면 그 다음은 한 칸씩 다 증가합니다. 그래서 2까지 이렇게 쓴 것도 좋은데 불편하니까 맨 앞에 값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저절로 증가시키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코드를 더 잘 짠다고 하면 자, 잘못된 입력이라고 하고 이 코인 값은 null이라고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타입이 안 맞으니까 에러가 뜨긴 할 겁니다. 컴파일러에서 현재까지 이니머레이션을 한 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스케치 컴파일러에서는 에러를 띄우진 않네요. 자, 여기 있는 게 사실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에러를 띄워야 되는데 보통 C 컴파일러에서는 에러 띄우는데 여기서는 에러 띄우지 않는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코인 타입을 우리 정했는데 그 코인 타입을 정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받을 때 코인 타입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코인 타입으로 받아야 됩니다. 자, 코인 타입으로 받아서 자, 그 값을 체코인에 넘겨줘야 됩니다. 여기도 차례대로 이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했고, 자, getRand도 값을 이제 난수를 발생시키긴 한데, 요 값을 코인 타입으로 이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요 타입을 바꾸는 함수도 정의할 수 있는데, return은 코인 타입으로 해서 number를 to coin type 이런 함수를 하나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피카소 요소 할 때 강조한 게 함수는 가능하면 많이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공통되는 부분도 생기고 그 다음에 코멘트를 우리가 자주 해줘야 되는데 그 코멘트도 자동적으로 이 함수 이름에서 유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num이 0이라고 하면 어떤 값을 리턴 해줄까요? 코인에서 백을 리턴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num이 1이라고 하면 자 이니머레이션을 했던 프론트 값을 해주는 거고 다음에 0, 1 외의 값이 들어오면 이게 뭔가 틀린 겁니다. 틀렸기 때문에 코인은 아무것도 없는 널 값을 리턴을 해주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getRand 난수를 이용해서 코인 값을 만들어냈는데 얘를 num2 coin 타입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타입캐스팅을 이제 해줍니다. 타입캐스팅해서 이제 코인으로 코인 타입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타입으로 코인을 처리하도록 우리가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업로드해서 결과가 이제 정상적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백 한번 넣어볼까요? 백, 프론트. 여기 뭔가 잘 안 된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1, 2, 3 넣으면 잘못된 결과니까 wrong input이라고 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코멘트 처리했으니까 결과는 나오지는 않네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자, my coin이 null이라고 하면 잘못된 결과죠. 잘못된 결과니까 그냥 리턴해서 그 다음 줄이 실행되지 않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 개발은 다 끝났는데 사용자한테 친절한 설명을 해주지는 않고 있죠. 그 친절한 설명을 위해서 이제는 이 코드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프린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의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고를 표현하는 함수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show logo라는 함수 하나 만들어서 이제 호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적당한 위치에 요 끝에다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void에서 show logo 여기서 로고를 하나 출력하는데 자 serial print line으로 해서 이만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print line으로 해서 my coin game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사용자에게 이 프로그램은 마이코인 게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자, 코인 결과를 이제 좀 친절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자, 인풋 유저 쪽으로 갔을 때, 요 인풋 유저에서 이제 사용자에게 입력을 하라고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erial, 자, 프린트 라인만 한 줄 밑으로 가니까 프린트 라인 하지 말고 그냥 프린트를 해가지고 select your choice 라고 해서 front or back.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입력된 결과를 다시 한번 출력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print line 해서 sinput에 여기 코인 값을 출력을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자, s코인을 출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사용자가 내가 입력한 게 뭔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컴퓨터가 코인 값을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자, 이 코인 값이 프론트인지 백인지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코인 값은 숫자니까 사용자한테 숫자를 제시해주면 알아먹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 상수값을 이름 붙인 이유도 사람이 알아먹기 편해서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스트링을 리턴하는 값, 자, 코인 타입이 들어오면 스트링으로 리턴해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n 코인을 할까요? 자, 코인이 들어오면 코인 값을 리턴을 해주는 거를 여기다가 하나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if 해서 n 코인이 백이라고 하면 자, 리턴을 백이라고 해주고 자, n 코인이 프론트라고 하면 프론트라고 리턴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리턴에서 자, 프론트 잘못 들어오면 롱 코인 타입이라고 하는 걸 리턴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게임에서 여기에 있는 거는 아두이노가 난수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코인 타입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serial print line으로 해서 코인은 자, 뭔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코인 타입은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코인 타입 to string이라는 함수 만들었으니까 얘를 호출해서 얘를 문자열로 이제 만들겠습니다. 코인 리설트를 할까요? 해서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b result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b result를 확인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b result라고 하면 이긴 거죠. 이긴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스트링으로 리절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자, s result는 뭐라고요?
U1이라 하고 나머지는 증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 결과는 시리얼을 이용해서 프린트를 또 해줘야 되겠죠. 리절트를. 자, 이렇게 해서 이 결과를 사용자한테 표현해주는 기능을 넣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굉장히 간단한 동전 던지기 게임이긴 하지만 코드가 이제 길어지고 있죠. 자, 여기 세미콜론을 안 찍어서 이제 문제 생긴 거라서 다시 한번 고쳐서 결과를 확인을 해 봅니다. 그 코드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함수로 구별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이 기능을 다시 한번 점검한다거나 업그레이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스코어가 이제 계산이 되면 스코어를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캘크 스코어 쪽에 가서 스코어를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리얼 프린트 라인에서 your score가 얼마인지 알려주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정수로 된 숫자를 이제 출력을 해주는 거니까 시리얼 프린트 라인에서 그 스코어 값을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다 지나고 나면 사용자에게 한번 끝났다는 거 알려주면 좋으니까 예를 들어 적당한 문자를 사용자한테 이제 표시해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여러 가지로 얻을 수 있도록 장식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업로드해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까는 숫자로만 표현했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다고 하면 지금은 문자열을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가 조금 더 이제 편해졌습니다. 프론트라고 하면 자, 코인 리저트는 프론트 맞기 때문에 U1 나왔고 요 스코어는 1이 됩니다. 이번에도 프론트 한번 해볼까요? 이번엔 백이라서 U lost가 되고 스코어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프론트 하면 이번에도 틀렸네요. 다시 프론트 하면 이번에도 틀렸어요. 또 프론트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맞아서 스코어가 이제 증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이 코인 게임을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입력을 할 때 사용자가 입력을 할 때 자, 여기 프론트를 정확하게 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오차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대문자, 소문자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자, 그런 고민들을 위해서는 자, 우리가 스트링에 보면 어떤 기능이 있었습니까? 자, 스트링에 보면 s 요 코인을 to lower case 이렇게 만들 수 있었잖아요. 자, 여기 있는 코인은 대문자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소문자 입력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예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전부 다 소문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소문자로 만들어 버리고 사용자가 입력을 할 때 이 프론트를 다 입력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맨 앞에 첫 자만 보겠습니다. 첫 자는 이제 0번 인덱스니까 0번만 봐서 자, 문자열 대신에 문자를 보는 거죠. 자, 앞에가 F면은 무조건 프론트 주겠고요. 그냥 B로 시작하면 무조건 백을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잘못 입력하면 잘못 입력이라고 이제 놓을 거고요. 이렇게 하면 사용자가 어떤 방식으로 입력하더라도 결과를 다 계산을 해서 사용자 친화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F만 한번 쳐보면 우리 F만 쳤기 때문에 프런트 입력은 받았고요. 대문자로 이렇게 치더라도 소문자로 내가 바꿨기 때문에 입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입력을 넣으면 wrong input이라고 하고 select your choice를 다시 출력을 합니다. 잘못 입력했으니까. 그래서 B 입력하면 이번에는 정상적인 입력은 됐는데 coin result는 이제 틀린 게 되니까 you lost 출력하면서 이제 우리가 만든 이 동전 던지기 게임이 잘 완성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